네, 김보미의 뉴스카페 김보미 기자 나와 있습니다. 김 기자,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되어 있죠? 네, 첫 번째는요. 최근 들어서 미국 증시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랠리를 이어가고 있잖아요. 네. 반면에 우리 증시는 계속해서 또 코스피 3,000선 아래에서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아마 동학개미 투자자들로서는 그야말로 속이 답답하실 겁니다. 이 11년 만에 최대 수준으로 벌어진 한미 디커플링 원인과 전망 같이 좀 살펴보겠습니다. 네, 이 디커플링 이게 서로 따로 움직인다 이런 의미잖아요. 네. 뉴욕 증시가 어제는 물론 이제 소폭 하락하긴 했는데 최근 거의 한 8거래일 동안 계속 상승을 해왔습니다. 반면에 이제 한국과 미국의 증시가 11년 만에 최대로 벌어졌는지는 몰랐네요. 네. 실제로 뭐 어느 정도나 벌어진 겁니까? 차트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. 같이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. 네. 빨간색 그래프가요, 이제 코스피고, 그다음 밑으로 분홍색 그래프가 S&P 지수인데요. 앞단을 보시면 이제 미국 증시랑 우리 증시가 좀 같이 가는 움직임을 보이다가 이제 올해 8월경부터 검은색 박스로 좀 따로 표시를 해뒀는데 올해 8월경부터 이 빨간색 그래프가 이제 훅 꺾이면서 우리 증시입니다. 우리 증시가 훅 꺾이면서 좀 분위기가 바뀝니다. 예.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상승세를 타고 올라가는 반면에 우리 증시가 좀 힘을 쓰지 못하고 이렇게 좀 흘러내리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. 미국 증시는 사실 올 들어서 계속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문제는 우리 증시에 있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네. 이유가 뭘까요? 일단 증권가에서는요, 글로벌 공급망 이 병목 현상에 따른 충격의 차이에서 이유를 찾고 있습니다. 네. 똑같은 글로벌 공급망 이슈지만 우리나라 증시와 그리고 또 미국 증시가 받는 충격의 크기가 다르다라는 건데요. 실제로 이 글로벌 공급망 이슈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IT나 그리고 자동차 또 경기 민감 업종의 비중을 살펴보면 미국 S&P에서는 그 해당하는 기업들이 28.8%인 반면에 네. 우리나라 증시에서는 절반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그리고 이거는 사실 시총 상위 기업들로 비교해 보면 더 직관적으로 좀 알 수가 있는데요. 코스피부터 좀 살펴보면 삼성전자 그리고 하이닉스 또 뭐 LG화학, SDI, 현대차, 기아차 등과 같은 이 반도체와 배터리, 차량 등과 같은 이 수출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이 상위에 좀 대거 포진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. 네. 반면에 미국 증시에서는요, 마이크로소프트나 또 알파벳, 메타 등과 같은 글로벌 공급망 이슈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기업들이 눈에 띕니다. 물론 애플이나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공급망 이슈 영향을 받고 있는 기업들도 일부 있지만 이를 상쇄시켜 줄 수 있는 다른 기업들이 또 이렇게 포진해 있다라는 겁니다. 확실히 미국은 이제 서비스나 플랫폼 기업들 중심으로 돼 있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제조업 기반이다 보니까 이런 원재료가 부족해질 때 피해가 더 큰 것 같습니다. 네. 그렇다면 이제 피해가 큰 이런 공급망 부족 원인 말고 다른 원인도 있을까요? 중국 경제 영향력에서 또 찾는 시각도 있습니다. 네. 미국 증시가 대체로 소비자 중심의 기업 비중이 높다라고 한다면 우리 증시는 이제 수출 의존도가 높은 기업 비중이 높은데요. 특히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습니다. 지난해 기준으로 봤을 때 대중국 수출액은 전체 수출 총액의 4분의 1을 넘습니다. 그 다음이 미국으로 14.5%거든요.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중국 경제가 휘청인다? 그러면 우리나라도 당연히 영향권에 들 수밖에 없겠죠. 네. 결국 우리 시장이 이 중국 시장을 따라 같이 흔들리면서 미국과는 더 멀어졌다는 겁니다. 그래프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. 같이 한번 보시면 여기에서는 빨간색이 코스피고 그리고 파란색이 중국 상해 종합지수인데요. 실제로 이 중국 증시와 커플링되고 있는 시점 여기 역시 검은색 박스로 표시를 해뒀는데 그러네요. 이 시점이 9월 말부터입니다. 그리고 이때 중국은 최악의 전력난과 헝다 위기로 악재가 하나둘 터지던 시기였습니다.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점, 또 다른 원인도 있을까요? 네, 외국인 수급 약화에서 이유를 찾기도 합니다.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신흥국 전반에 대한 경계감이 좀 확대가 되고 있고 미국 연준의 테이퍼링 그리고 향후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인해서 달러 선호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신흥국 전반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급이 약화됐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. 네, 확실히 좀 불확실성이 커지면 안전자산으로 몰리게 돼 있죠. 네. 여러모로 우리 증시가 좀 사정이 좋지 않은 것 같은데 그렇다면 뭐 이 디커플링 앞으로 어떻게 될 걸로 예상이 됩니까? 사실 그동안 우리 증시와 그리고 미국 증시 그리고 또 중국 증시와의 관계는요. 이게 같이 갔다가 또 멀어졌다가 붙었다가 이거를 반복해 왔습니다. 미국 증시와의 어떤 디커플링이 심화됐다면 또 언젠가는 다시 커플링으로 붙어서 갈 수 있다라는 의미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. 다만 문제는 그 시기가
언제냐가 될 텐데요. 증시 전문가들의 연내 해소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. 그리고 선결 과제로 중국의 경기 회복, 글로벌 공급망 병목의 해소, 또 에너지 가격의 진정 등을 꼽고 있는데요. 디커플링 해소 시점으로는 빠르면 내년 1분기 말, 또 늦어지면 상반기 말이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사흘 전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 전력 공급 정상화를 선언하면서 장기 집권을 위한 민심 다독이기에 나서고 있지만 헝다 사태는 여전히 진행형이라서 아무리 빨라도 내년 3월 양해까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겁니다. 사실 양해에서 또 중국 경기 부양책들이 대거 쏟아지거든요. 예. 그리고 에너지 가격 같은 경우에도 올 겨울에 이제 유럽 지역의 강추위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또 이로 인해서 또 한 번 에너지 가격이 크게 급등할 수가 있어서 일단은 겨울이 지나봐야 된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중국상에 달렸다는 말이 되겠네요. 정말 뭐 미워하려고 해도 또 미워할 수만은 없는 그런 네, 중국인 것 같습니다. 맞습니다.